출범 1년을 맞은 최문순 3기 도정이 각종 악재에 빠지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가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또다시 말썽입니다. 어민들은 오탁 방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해상오염에 노출돼 있고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불법적인 해양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대비 소상공인 밀집도가 전국 최고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근로자 평균 임금조차 받지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300억 원을 투자해 설악산 신선대 인근 1.4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최문순 3기 도정이 각종 악재에 빠지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상태 속에 각종 평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레고랜드 등 현안들도 문제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도가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유치 포기, 춘천 세계 불꽃대회 개최 계획 철회, 레고랜드 시행사 변경 논란까지 모두 지난 1년 사이 최문순 도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불었던 더불어민주당 바람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분위기 속에 최문순 3기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최문순 3기 도정의 최대 핵심 평화시대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파주 경제 특구를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 보여지지만 우리처럼 강원도에서는 일단 그 산업단지 공론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그 도민 공론화라든가 중앙 정치권 기회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철원평화 산업단지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며 남북 교류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문순 도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 지사의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지위를 꼬집으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사업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짚어줘야 하는데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북미 대화가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평화시대 전략도 곧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와 비교해 가장 성공적으로 출발했던 제3기 최문순 도정이 출범 1년 만에 각종 악재에 휩싸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또다시 말썽입니다. 어민들은 오탁 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해상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은 강릉 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해양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안인항 일대입니다. 부표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노란색 물체. 바다나 호수에 퇴적된 오니를 제거하거나 수상공사 중 발생하는 오탁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오탁 방지막입니다. 해상공사 현장에 해수면 아래 1, 2m 깊이로 설치해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 등이 주변 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공사가 한창일 때는 없었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업체가 뒤늦게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에서 수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강릉 남항진 일대 오탁 방지막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일부 시설은 파도에 밀려 해변가를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오탁 방지막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 원성복구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다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별개로 강릉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에서 세척되지 않은 파쇄석이 바다에 그대로 투하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세척 관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파쇄석을 바다에 불법으로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해상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돼 필요한 부분에만 오탁 방지막을 설치한 것이라며 유실된 시설도 파도에 훼손된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전체 해상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상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탁 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의견을 제시하자 시공사는 공사구역 전체에 대해 다음 달까지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조 원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2021년까지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일대에 설비 용량 104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강원대학교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춘천시와 택시업계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춘천시 택시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춘천시와 협의를 갖고 법인과 개인택시, 춘천시와 강원대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 TF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TF는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과 희망택시 적용 확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 등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협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시내버스에만 한정했던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키기로 한 시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계획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강원대와 역, 터미널을 연결하는 청춘 노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설악산 신선대 인근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이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선 기본 구상과 민간 투자 유치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설악산 대명 리조트 인근의 원암리와 설악산 신선대 간 1.4km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을 위한 산림청과의 협의가 남아있고 인근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헬로 영동방송의 강원 산불 뉴스 특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4월 CJ헬로의 강원 산불 뉴스 특보가 지상파 방송사보다 2시간여 빠른 재난방송으로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을 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한계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CJ헬로 영동방송은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 산불 지역 뉴스 특보를 시작해 소강 상태로 접어든 6일까지 4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수시로 산불 재난 현장 소식을 실시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은 대표적으로 영동방송이 받게 되지만 우리 CJ헬로 전체 취재진과 보도 스태프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정말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숨쉬고 이런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내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들로 소상공인들이 몰리고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난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심층 취재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보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죠. 작년부터 좀 안 좋아졌는데 올해는 손님들은 진짜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런 악순환의 도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산업의 구조가 재편돼야 되고.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 밥을 굶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뛰어드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중심 상권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가 주변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몰리던 평일 날씨지만 식당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학교 식당 등으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인건비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직원을 줄이고 부족한 일손은 대출을 받아 자동 주문기계와 세척기 등을 사들여 대처하기도 합니다. 재료값은 다 올라가고 뭐 그렇다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되리라는 희망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 그나마 그것도 나은 사정입니다. 매출 부진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업체들은 보증금을 까먹고 권리금까지 포기한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손님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40에서 50%가 떨어졌다고 봐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들을 하질 않던 곳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떠나셨어요. 춘천 상권의 중심인 중앙로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 매물을 기다리는 황금 상권이었지만 최근에는 몇 달씩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명동의 명동이라는 상권이 얘도 춘천의 대표적인 상권인데 요새처럼 힘든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어시같이 부담이 있어요. 영업을 안 할 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저런 거 수학이 붙이기 전에 벌써 계약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은 붙여도 안 나가요. 이곳은 춘천 도심에 위치한 상가 밀집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물 초입부터 비어있는 점포가 눈에 띕니다. 상가의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마치 이가 빠진 듯이 임대 광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힘겨움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즘 뭐 전혀 어디라도 소상권이 아니면 뭐 언제라도 똑같아요. 다 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지는 거 있죠. 다.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금난 빚내가 되는 것도 오늘 정부지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춘천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도내 숙박음식 업체는 모두 3만 3천여 개. 이 중 1.9%는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58.6%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쳤고 13%가량은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보다도 적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것이 주로 내수 부진하고 인건비 및 인력난 등을 중심으로 응답을 하였거든요.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부분도 이제 기업 업황 실적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도.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진 않지만 유독 도내 상공인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관광 분야에 집중된 강원도의 산업 구조에서 답을 찾습니다. 음식 숙박업에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고 경기의 등락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밀집도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세종시는 37개의 소상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52개, 서울은 64개로 늘게 되고 강원도는 70개에 육박해 전국 17개 시도 중 과밀화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물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도내 도소매업의 81%, 음식과 숙박업의 73% 정도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도 수입이 적었습니다. 경제가 어떤 침체 위기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떤 레저나 아니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쉼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떨어지다 보니까 폐업률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격이 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하거나 규모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인 도내 자영업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산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관광업종 이외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T라든지 아니면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인구가 유입돼서 산업들을 만들어가면 기업들을 만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뭐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미래형의 산업이 조성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생계를 위해 뛰어드는 영세 자영업자들. 한정된 상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리면서 빚어지는 과도한 경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은 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 부근에 정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강하게 밝혀 관계 당국의 신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선은 지난 12일 밤 9시쯤 북방 한계선을 넘은 뒤 지난 14일 밤 삼척 앞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일출과 함께 삼척항에 진입해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해경이 북한 어선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군 당국의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산불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서 비대위는 2억 원 이상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3, 4억 원으로 늘려줄 것과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청년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의 보상 지원 체계를 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21일 오후 2시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박영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9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보다 0.4% 늘어난 3조 4,549억 7천여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교 3학년의 수업료와 무상교육 사업에 55억 원이 편성됩니다. 또 내진 보강 등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과 체육시설 개선, 차량 내 유아 보호용 장구 설치 등이 주요 세출 항목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기업 홍보에도 중요한 매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세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 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9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원도 소비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성은 조사역은 민간 소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강원도 수출 현황과 향후 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포럼이 19일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대와 법무부 등이 공동 주최해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정책 접근과 사회적 성찰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난민법 개정과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난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과 사회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영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영동 지역은 맑겠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19도, 강릉과 속초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며 우리도 저녁 전날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30도, 원주와 강릉 29도, 속초 28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